자, 오늘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인수분해 방법 그 부분입니다. 그죠? 일단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을 인수분해한다고 하면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2x까지가 공통이니까 얘를 뭐 라지 x라고 바꿔놓고 이렇게 바꾼 뒤에 분배시켜서 전개한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끝나죠. 끝났으면 이제 다시 원래식을 대입합니다. 여기서 주행요한 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아이고 이 직선이네.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반드시 다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외형상으로는 공통인 부분이 없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얘는 공통인 부분이 생기게 전개를 해서 묶어줘야 되는데 두 개의 식을 묶어서 각각 전개한다고 가정하면 x-1, x 플러스 5를 묶어서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4x가 생기고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을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4x까지가 공통이죠. 그러면 위에서 방금 했던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2차항과 상수항을 맞춰서 전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 그래 봐도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식을 주로 4개를 곱하는 게 나오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에다가 플러스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수를 한 거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방정식은 아니니까 능력은 안 붙일게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a하고 b를 곱하고 그리고 c하고 d를 곱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a하고 c를 곱하고 b하고 d를 곱할 수도 있겠죠. 또는 a하고 d를 곱하고 그리고 b하고 c를 곱할 수도 있겠죠. 그럼 bc 곱한 거나 있으니까 안 적을 거고 경우의 수라 그래봤자 여기에 세 가지 안에서 공통인 게 생기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고 바로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엔 잘 안 보이니까 얘들을 어떻게 묶어줘야 될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 2차식의 인수분해 되어 있는데 자, 정의는 외워야 됩니다. 뭘 복 2차식이라고 하냐? 차수가 짝수인 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치환을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 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래 문자로 돌립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인수분해를 해가면서 할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요. 이걸 식변형을 해줘야 돼요. 식변형을 해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 만들고요. 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합차식을 써서 합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 단원이 우리가 중3 때 했을 때도 우리를 상당히 괴롭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외워서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주어지면 걷다가 ABC 대신에 집어넣어서 풀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식의 공식들이 아니고요. 얘는 적당히 묶어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공통인 부분을 묶어내고 그 다음에는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이 보일 거예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x4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아까처럼 x제곱을 치환을 해준다고 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니다.
얘 중간에 이 항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고 뒤에 남아있는 애는 2x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를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변형할 수 있어요. 즉 완전 제곱식 하나와 뒤에 제곱항 하나, 그러면 합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자, 보기 2차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나머지와 목과 나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는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죠. 여기가 2차식 곱하기 2차식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그거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어지는 다항식이라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긴 하지만 보기 차식의 경우는 쓸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문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 보기차식으로 풀거나 치환해서 풀거나 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A, B 요런 식으로 A, B, C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원칙은 문자의 차수가 각각 다를 때는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 했는데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도 보면요. A에 대해서는 3차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2차고요. B에 대해서는 3차죠. 차수가 가장 낮은 게 C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C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A하고 B는 세제곱이라고 있어도 상수항 취급해서 제일 뒤로 밀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앞에서 우리 곱셈 공식에서 했었는데 기억하고 있겠죠? 혹시라는 마음에 적을게요. A 세제곱에다가 빼기 B 세제곱입니다. 그럼 요거는 두 개가 있었는데 곱셈 공식 활용해서는 A-B 전체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AB 곱하기 A-B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인수분해니까 요게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래서 A-B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묶어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면 여기까지가 끝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자의 차수가 모두 같을 때, 이럴 때는요, 아무거나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최고차 2차고요. B에 대해서도 2차, C에 대해서도 2차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정리를 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면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냈다면 이렇게 생길 것이고 현재 B-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 중3 때 했는데 그냥 혹시라는 마음에 옆에다가 적을게요. 자, 이 식에서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B 플러스 C 곱하기 A 이고 플러스에 BC입니다. 그럼 여기는 A를 곱하면 될 거고 여기는 BC죠.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걸 마이너스를 빼내고 이런 식으로 적는데 반드시 얘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 개인 식을 정리할 때는 항이 여러 개인 이런 식을 정리할 때는 알파벳 순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정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답을 정리할 때 우리가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적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차수가 큰 항부터 적는 걸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고차식의 인수분해 부분은 뒤에 문제를 좀 풀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필수 예제 문제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숙제로 나가는 문제는 좀 제법 되죠. 그래서 숙제 문제를 풀어주려면 뒤에 있는 필수 예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신경 써서 볼 게 아니고 앞에 내용 정리했던 부분을 잘 적어두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니?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는데 x제곱에 플러스 3x고요. 걷다가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죠. 여기에 12를 더한 거 이 말이야. 그러면 그냥 딱 봐도 x제곱 플러스 3x까지가 공통인 거 보이죠? 그래서 t는 x제곱에 플러스 3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t에다가 곱하기 t 플러스 7이고 플러스에 10입니다. 한결 전개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러면 요거는 t제곱에다가 플러스 7t고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그지? t 플러스 3이고 t 플러스 4가 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t는 이제 다시 원래 문자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플러스에 4라고 생깁니다. 그죠? 보기에서 정답 찾아주시면 봅시다. 플러스 3, 3이고 플러스 3에 4가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4번에 있네요. 그죠?